오늘 아침 전북권 주요 뉴스입니다. OCI 군산 공장이 오늘 공장 3개 중 2개의 가동을 중단합니다. 말레이시아로 생산을 단일화하기 위해서인데 직원 1,100여 명의 구조 조정이 우려됩니다. 3회 터널 사고에 앞서 장수에서도 비슷한 추돌 사고가 났습니다. 두 사고 모두 터널 초입 부분에서 발생해 터널 구조가 애초부터 사고에 취약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민주당이 도내 10개 지역구 가운데 5곳의 경선 후보를 확정했습니다. 탈락 후보들은 반발하고 있고 발표 과정도 잡음이 일고 있습니다. 전라북도는 대체로 맑겠고 추위가 누그러져 한낮에는 예년보다 포근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MBC 뉴스투데이 이어서 전북권 뉴스입니다. 오늘은 코로나19 관련 뉴스로 시작하겠습니다. 전북은 코로나19 관련 격리자가 한 명도 없어서 사실상 정상을 회복했습니다. 하지만 대구 경북에서는 집단 발병하고 또 전국적으로 지역 감염 양상까지 보이고 있어 결코 안심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강동엽 기자입니다. 코로나19 확진자가 대구 경북에서 집단으로 발생하자 전라북도 보건당국이 긴장하고 있습니다. 우려했던 바이러스의 지역사회 확산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게 됐기 때문입니다. 특히 31번 확진자가 해외 여행력이 없고 감염 경로도 안개 속이라 우려가 커지는 상황. 정부는 최대한 신속하게 조치하여 감염 확산을 통제할 것이므로 국민 여러분들께서는 방역 당국의 조치에 따라주실 것을. 당장 일반 호흡기 질환도 가볍게 보지 말고 원인을 알 수 없는 폐렴의 경우는 적극적인 검사가 요구됩니다. 폐렴이 발생하면 일반적으로 항생제를 투여하게 됩니다. 항생제를 투여하기도 불구하고 반응이 없거나 좀 더디거나 그런 경우에는 바이러스의 감염에 대한 가능성을. 전라북도는 도민들의 막연한 불안감 확산을 경계하기 위해 방역 체계를 살피고 새학기를 맞아 입국을 시작한 중국인 유학생 관리도 강화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전보다도 좀 더 세심하고 촘촘하게 관리를 해드릴 계획입니다. 의심 환자를 간과하지 않고 확인해 나가는. 지역 감염의 가능성 제기로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된 코로나19 사태. 전문가들은 마스크 착용과 손 씻기 등의 개인위생 관리를 거듭 강조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강동엽입니다. 네, 그런데 당장 눈앞에 닥친 불안 요인은 개강을 앞두고 입국하는 중국인 유학생들입니다. 이미 입국이 시작이 됐는데 관리를 강화하겠다는 보건당국과는 달리 대학가는 걱정이 많습니다. 수용할 기숙사 시설이 부족하고 또 통제 방안도 마땅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임홍진 기자입니다. 중국에서 인천공항을 통해 입국한 중국인 유학생이 대학 기숙사로 향합니다. 2달 전까지 이곳 기숙사 생활을 했다가 고국에서 방학을 보낸 뒤 다시 찾은 것입니다. 코로나 이게 크게 두렵지는 않아요, 이게? 지금 좋아졌어요. 하지만 이 학생은 공항 검색대에서 발열 검사와 함께 신원 확인, 국내 연락처만 확인받고 혼자 이동을 했습니다. 이름, 전화, 국적, 여권 번호 다 썼어요. 지금 중국 어디 사세요? 스촨. 입국하는 중국인 유학생 관리 지침이 확정되지 않아 당장 격리 조치가 취해지지 않았습니다. 열 화상 감지 카메라도 아직 설치되지 않은 기숙사는 통행이 비교적 자유롭습니다. 오늘부터 격리를 별도로 하는 방안으로 지금 하려고 하고 있어요. 전북대학교는 새 학기에 입학하거나 복학하는 850명가량의 중국인 유학생을 2주간 격리하기로 뒤늦게 결정했습니다. 다만 국내 유학생들이나 수용 능력을 감안해서 중국인 유학생들이 원할 경우 외부 거주지에서 자가 격리도 허용한다는 입장입니다. 저희가 그 학생 명단을 잘 파악해서 이제 그 순차적 계획에 따라서 격리 이제 수용할 예정입니다. 또한 중국인 신입생에 대해서는 1학기 휴학을 권고하고 대학원생은 원격 화상 수업이나 과제물 제출 등으로 대체해 외부와의 접촉을 최소화한다는 방침입니다. 도내 입국 예정인 중국인 유학생은 모두 2,800여 명. 이 가운데 80%가량은 기숙사 수용이 가능하지만 나머지는 학교 밖 생활로 예상돼 관리와 통제가 수월치 않습니다. 이 때문에
재학생들은 방역당국과 대학 간의 지속적인 협조와 지원으로 이번 감염증 확산을 차단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다른 학생들의 그 입장도 있으니까 격리 조치는 맞는 선택이었던 것 같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4주가 채 안 남은 개강일을 앞두고 코로나19 사태에 불안감이 가시지 않으면서 대학 구성원들의 힘겨운 대응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임홍진입니다. 코로나19 사태로 대중교통 이용객도 대폭 감소했습니다. 전 지역에 따르면 이달 들어 열차 이용객 수가 하루 평균 2,000명 가까이 줄어 전년 같은 기간 대비 최대 38%나 감소했다가 최근에 서서히 회복하고 있습니다. 인천공항버스 이용객도 이달 들어 하루 6천여 명 수준으로 31.5%나 감소했고 시내버스도 10% 정도 줄어드는 등 지역 운수업계도 코로나19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코로나 사태 극복을 위한 긴급자금 지원에 소상인들의 신청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전북신용보증재단에 따르면 코로나19 피해 기업을 위한 긴급 경영 안정자금 지원 특례보증 신청에 지난 17일부터 이틀간 1,139건 330억 원이 접수됐습니다. 기존 하루 평균 신청 건수의 8배, 금액은 12배 증가한 것으로 최근 악화된 경영 상황을 반영한 것으로 분석됩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수십 명의 사상자를 낸 남원 3해 2터널에서는 어제까지 사고 잔해가 모두 치워지고 보수공사 사전 조치가 시작됐습니다. 하지만 터널 현장은 사고 당시 상흔이 심해서 정상 기능을 되찾기까지는 꽤 오랜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한범수 기자입니다. 지난 17일 차량 연쇄 추돌 사고가 발생한 남원 3해 2터널입니다. 전기가 끊겨 한 치 앞도 보이지 않는 터널 안에서 잔해물 수습이 한창입니다. 사고 충격으로 시설물 역시 적지 않은 피해를 입은 만큼 터널 벽면과 천장 곳곳을 살피며 보수가 필요한 부분을 점검합니다. 터널 안팎에서 뒤엉켜 있었던 차량들은 모두 치워졌습니다. 지금은 터널 상태를 확인하기 위한 안전 진단이 이뤄지고 있습니다. 완주 순천간 고속도로 상행선의 경우 북남원 IC부터 오수 IC까지 13km 구간이 통제되고 있습니다. 터널 복구에 2주에서 한 달 정도 걸릴 것으로 보여 그때까지 이 구간은 국도로 우회해서 이용해야 합니다. 그럼 복구계획 나와봐야 알아요. 근데 뭐 공법도 여러 가지 있나 봐요. 빨리 고객들 불편을 해소하고 싶은데 그거 너무 우선이 안전이잖아요. 경찰의 최종 발표에 따르면 현재까지 사망자는 5명, 부상자는 43명입니다. 사고와 관련된 실종 신고가 더 들어오지 않고 있고 수색 과정에서도 별다른 흔적을 찾지 못한 만큼 추가 희생자는 나오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치아본 결과가 5명 인원하고 맞아서 추가로 실종됐다, 했다는 건 아직까지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경찰은 건축자재를 싣고 가던 25톤 트럭 운전자 A씨가 앞서가던 트레일러를 들이받고 갑자기 차를 세워 뒤따라오던 차량들의 연쇄 추돌을 유발한 것으로 보고 조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A씨는 사고 당시 눈길이 미끄러워 운전이 불가능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MBC 뉴스 한범수입니다. 3회 터널 사고 당일에 대전 통영간 고속도로 장수의 오동터널에서도 차량 7대가 연쇄 추돌하는 사고가 났습니다. 모두 터널 입구 쪽에서 사고가 발생을 했는데요. 전문가들은 터널의 구조적인 문제를 지적하고 있습니다. 허현호 기자입니다. 전북에 유독 많은 눈이 내린 지난 17일 3회 터널 사고 2시간 전인 오전 10시쯤 대전 통영간 고속도로 오동터널에서도 차량 7대가 연쇄 추돌했습니다. 터널 안쪽에 쌓여있던 눈에 차량들이 미끄러지면서 사고가 났습니다. 다행히 큰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큰 사고로 이어질 뻔한 상황이었습니다. 네, 다들 서행하고 있었으나 다 미끄러지더라고요. 제가 내려서 이렇게 봤는데 살얼음이 조금씩 있었어요. 물하고 얼음 중간 정도? 오동터널과 이번 3회 터널 사고 모두 터널 시작 지점에서 발생했는데 전문가들은 터널 입구 쪽이 유독 미끄럼에 취약하다고 지적합니다. 눈이 들이쳐서 쌓이거나 젖을 수 있는 터널 입구에는 바람의 방향이나 내외부 온도차 때문에 미끄러운 노면이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터널에 일정한 속도로 진입하게 되면 비교적 약한 노면 마찰력으로 미끄러지지 않을 수 있지만 진입하면서 브레이크를 잡거나 속도를 줄이게 되면 강한 마찰력이 필요해 미끄러지기 쉽다는 겁니다. 터널 진입 시 밝기의 변화와 서행 차량으로 인하여 감속하게 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는데 진입 후 노면이 미끄럽게 되는 환경적인 문제가 복합적으로 작용해서
3회 2터널이 있는 동전주 나들목에서 북남원 나들목까지 30km 구간의 터널 수는 양방향을 합쳐 무려 48곳. 상대적으로 남쪽 지역이 폭설에 취약하다는 점을 감안하면 터널 입구에서의 사고 위험은 상존하고 있지만 도로공사의 대응은 소극적입니다. 그런 방지요? 딱히 그런 거는 없는 것 같기도 하고, 없는 것 같아요. 미끄러우면은 전체가 다 미끄럽겠죠. 눈이 오면 더 미끄럽겠죠. 그렇게 보셔야지. 연쇄 추돌 사고가 이어지며 터널에 대한 구조적인 문제가 드러난 만큼 사고 방지를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합니다. MBC 뉴스 허연호입니다. 군산 경제의 버팀목 역할을 해온 OCI가 오늘부터 폴리실리콘 생산을 중단합니다. OCI 군산 공장은 태양광 사업을 해외에 집중하기로 하면서 오늘 군산 공장의 제품 원료 공급을 중단하고 기존 3개의 생산 라인 가운데 1개만 가동한다고 밝혔습니다. OCI는 이에 따라 노조 측과 생산직 직원 1,100여 명의 거취를 논의하고 있는데 일부는 전환 배치하겠다지만 구조 조정의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민주당이 총선 경선을 앞두고 전북 지역구 10곳 중 5곳의 후보를 확정했습니다. 탈락 후보들은 반발하고 있고 발표 과정에서 크고 작은 잡음도 빚어지고 있습니다. 김하연 기자입니다. 민주당 공천관리위원회는 정읍고창의 윤준병 예비후보, 김제부안의 이원택 예비후보를 단수 공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김제부안 김춘진 예비후보와 정읍고창 고종윤, 권희철 예비후보는 면접과 현지 실사, 여론조사 등을 종합한 평가에서 컷오프됐습니다. 앞서 익산갑의 김수흥, 이춘석, 익산을의 김성중, 한병도, 완주 진안 무주장수의 안호영, 유희태 예비후보의 경선이 확정된 데 이어 단수 공천 2곳까지 모두 5곳의 경선 윤곽이 드러났습니다. 컷오프된 정읍고창 권희철, 고종윤 예비후보는 즉각 반발했습니다. 19대 총선 이후 3번 연속 정읍고창에서 경선이 치러지지 않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재심을 신청하기로 했습니다. 경선이 있어야 그 후보 간의 그 승복과 그리고 아름다운 그 이벤트가 될 수 있는데 그게 없어 아실 거예요. 청년하고 일반 정치인하고는 출발선이 좀 다르지 않습니까? 조금 부족하더라도 경선을 한번 해볼 수 있도록 기회를 줘야 되는데. 김제부안 김춘진 전 의원도 당 기여도 등이 제대로 평가되지 않았다며 재심을 신청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심사 과정에서 잡음도 일었습니다. 공관위 발표 전 일부 언론에서 전주을 최형재 후보가 컷오프됐다는 보도를 냈다 번복해 최 후보 측이 크게 반발하고 나선 겁니다. 공정과 보안이 생명인 심사 결과가 발표가 되기 전에 그것도 발표 내용과 전혀 다른 허위사실로 보도된 배경에 민주당의 관계자가 연루되었는지 철저히 조사해 주십시오. 공관위는 아직 후보가 확정되지 않은 전주 갑과 을, 남원 임실순창 등 3곳은 오는 21일 결론을 낼 방침이며 단수 후보가 나선 전주 병과 군산의 후보군 변동 여부도 이번 주 중 드러날 전망입니다. 민주당은 오는 24일부터 익산 갑과 완주 진안 무주 장수를 시작으로 후보 공천을 위한 경선에 돌입합니다. MBC 뉴스 김하연입니다. 한병도 전 청와대 정무수석이 익산 을 출마를 공식화했습니다. 한병도 전 수석은 어제 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문재인 정부의 지방 분권을 추진해온 경험으로 익산에 공공기관 유치 등을 이뤄내겠다며 출마를 선언했습니다. 청와대 선거 개입 의혹과 관련한 검찰의 기소에 대해서는 전제 자체가 잘못된 무리한 수사라며 법정에서 진실을 밝히겠다고 말했습니다.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은 살인과 시신 유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28살 A씨에게 징역 30년, 30살 B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으며 범행에 가담한 35살 C씨 등 3명에게는 징역 7년과 집행유예 등을 선고했습니다. 이들은 지난해 6월 조건 만남으로 알게 된 20살 여성 D씨를 석 달 동안 익산의 한 원룸에서 폭행해 숨지게 한 뒤 시신을 경남의 한 야산에 매장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외롭고 힘겨운 격리 생활을 하고 있는 우한 교민들에게 응원 메시지와 물품 지원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진안군도 경기도 이천 국방어학원에 생활하는 우한 교민들에게 홍삼 제품을 전달해 훈훈함을 안겨주고 있습니다. 지역 소식 이창희 기자가 전합니다. 진안군이 중국 우한에서 귀국한 교민들이 생활하는 경기도 이천 국방어학원에 900만 원 상당의 홍삼 제품 200산자를 전달했습니다.
전달한 제품은 지난해 진안홍삼연구소에서 개발한 홍삼 농축액으로 우한 교민은 물론 관리 인력의 면역력 향상과 건강 증진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면역력 효과가 특히 탁월한 진안 홍삼을 드시고 우한 교민들이 코로나19를 빨리 이겨내실 수 있도록 기원하겠습니다. 임실군은 코로나19 여파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의 경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5월까지 소상공인 카드 수수료 지원 사업을 확대합니다. 대상은 임실군에서 사업을 하는 자영업자로 기존 연매출 1억 2천만 원 이하에서 3억 원 이하 소상공인까지 확대하고 관련 서류를 갖춰 읍면사무소에 제출하면 50만 원까지 지원합니다. 정읍 씨가 스마트폰을 보고 걷는 보행자 사고를 막기 위해 상동 현대 3차 아파트 주변 횡단보도에 LED 바닥 신호등을 설치해 반응이 좋습니다. 바닥형 신호등은 횡단보도 대기선 바닥에 LED 보행 신호등을 매립해 바닥을 보면서도 신호 확인이 가능하고 야간에는 횡단보도 식별도 용이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보행자 안전과 교통사고 예방에 효과가 커서 올해에도 유동인구가 많은 2개소에 추가 설치해 나갈 계획입니다. 장수군이 산불 조심 기간인 5월 15일까지 봄철 산불 방지 대책본부를 운영하고 산불 예방에 나섭니다. 장수군은 산불 진화대원과 감시원 등 44명의 인원을 배치해서 산불 위험 요소를 제거하는 등 감시 활동에 들어가고 논밭두렁과 폐기물 소각 행위가 산불로 번질 수 있다며 협조를 당부했습니다. MBC 뉴스 이창익입니다. 다음은 우리 지역의 행사와 문화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전주 서학동에 위치한 아트갤러리 전주가 오늘부터 오경성 작가 초대전을 진행합니다. 장수미술관은 올해 첫 번째 초대전으로 김영선 작가의 경자년을 맞이하며와 이영원 작가의 2020 다산과 풍요전을 선보입니다. 한국전통문화전당에서는 한지의 이음을 주제로 한지궁의 융복합 상품 전시회가 열리고 있습니다. 남원 지역 향교와 서원 문화 특별전이 남원 향토박물관에서 오는 23일까지 전시됩니다. 조금은 철이 든 남녀의 로맨스 이야기를 다룬 연극 오래전에가 오는 22일까지 전주 한옥마을 아트홀에서 공연됩니다. 부동산 신탁회사인 무궁화 신탁과 자산운용사인 현대자산운용이 전북으로 이전하고 오늘 만성동에서 개소식을 갖습니다. 전라북도는 혈액소금난 극복을 위해 오늘까지 도청 앞 헌혈버스에서 사랑의 헌혈 운동을 진행합니다. 정읍 고택문화체험관에서는 말날을 맞아 내일 장 담그는 날 행사를 진행합니다. 과학 원리를 재미있게 배울 수 있는 김제시 생활과학교실 수강생을 접수받고 있습니다. 상하농원이 고창군과 함께 상하농원의 겨울 이야기를 주제로 제1회 상하농원 겨울사진 공모전을 진행합니다. 끝으로 날씨입니다. 전라북도는 대체로 맑겠고 추위가 누그러져 한낮에는 예년보다 포근하겠습니다. 지역별 기온입니다. 전주는 아침 기온 전주 0도에서 낮 기온 23도, 익산 영하 2도에서 12도, 동북권 무주는 영하 3도에서 12도, 장수 영하 4도에서 11도, 서해안권 군산은 영하 1도에서 11도, 부안 영하 1도에서 12도 등을 기록하겠습니다. 현재 초미세먼지 농도는 익산과 장수에서 나쁨, 나머지 지역에서는 좋음과 보통 수준을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하루 미세먼지와 초미세먼지 농도는 보통 수준으로 예상됩니다.